안녕하세요. 72세 호흡기내과 전문의 박정수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호흡기 질환을 연구하며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폐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신의 폐 건강을 소홀히 한 탓에 심각한 상태로 병원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침을 멈출 수 없거나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것이 어려운 적 있으신가요? 혹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어 잠시라도 숨을 고르기 위해 벽에 기대어야 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 쉬는 일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숨이 막히고 답답한 느낌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이라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런 환자들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폐는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폐를 청소한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는 매일 공기 중에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을 들이마십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일상화된 시대에는 우리 폐 속이 먼지와 유해 물질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출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가끔은 바깥 공기를 쐬며 걷고 싶은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폐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 건강에 무관심합니다. 건강검진에서 폐 기능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지 않는 한, 호흡기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한,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일관합니다. 문제는 폐 질환이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폐 속에 쌓인 유해 물질들이 조용히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고 숨이 가빠지는 시점이 되어서야 비로소 병원을 찾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만난 70대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오는 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었습니다. 이미 폐포가 딱딱하게 굳어져 공기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만약 이분이 조금만 더 일찍 폐 건강을 챙겼다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폐는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필수 장기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적어서 쉽게 간과됩니다. 간이나 신장처럼 통증이 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증상이 적다 보니 관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폐 건강이 나빠지면 삶의 질 자체가 무너집니다. 숨쉬기가 불편해지면 걸음 한 걸음도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평범한 일상조차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폐 건강은 단순히 숨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산소 교환을 책임지는 중심 기관이기 때문에 폐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뇌와 심장에도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폐질환은 호흡 곤란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지게 만들죠. 이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매일같이 호흡하는 이 공기가 폐 속에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실내 공기는 환기가 부족해 각종 먼지와 곰팡이로 오염되고 실외 공기는 미세먼지와 매연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폐는 점점 지치고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폐를 청소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폐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 습관부터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폐 청소 운동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폐를 깨끗하게 만드는 비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늦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느낀 점은 대부분이 초기 증상을 방치하다. 나중에야 심각성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폐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씨는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오셨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아침마다 심한 기침과 가래로 고생했지만 그저 나이 탓으로 여겼습니다. 아침에 목이 칼칼해서 기침 좀 하는 거야. 다들 그러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밤에도 가래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많아지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만성기관지염. 흡연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세먼지와 오래된 집안 공기로 인해 폐에 염증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진료 중 김영희 씨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도라지차를 한 잔 마시고 복식 호흡을 통해 폐 깊숙이 산소를 채우세요. 그리고 실내 공기 관리에 신경 쓰시고 집안 환기를 하루 2번씩 꼭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도움이 될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아침 기침 횟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아침이 이렇게 상쾌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철수 씨는 평생을 공사 현장에서 일해오며 매일 담배를 피웠습니다. 10년 전 금연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답답한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흡연으로 인해 폐포가 손상되어 탄성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담배를 끊었는데 왜 아직도 힘들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폐는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폐 청소 호흡법과 유산소 운동을 통해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철수 씨에게 권한 방법은 폐 청소 호흡법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10분간 복식 호흡을 통해 폐 깊숙이 공기를 채우고 주말마다 공원 산책을 통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병원에 오신 이철수 씨는 숨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며 고맙다고 인사하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공원에 나가 가볍게 걷는 것을 일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박미자 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매일 아침 조깅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미세먼지 경보에도 무심코 외출을 계속하셨다는 점입니다. 맑은 공기 마시러 나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맑아 보이는 공기 속에도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검사 결과 미세먼지로 인한 만성 폐 염증이 발견되었습니다. 박미자 씨에게는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귀가 후 폐 청소 호흡법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폐를 따뜻하게 해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로 박미자 씨는 미세먼지 농도 확인이 하루 일과가 되었고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젠 미세먼지 경보가 울리면 무조건 실내 운동으로 바꿔요 라며 생활 습관까지 바꾸셨습니다. 정진수 씨는 은퇴 후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등산도 자주 했는데 이제는 그냥 걷기도 힘들어요 라는 말씀에 정진수 씨의 폐활량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저산소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해 폐포 확장력이 줄어든 상태였죠. 제가 권유한 것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벼운 호흡 운동이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복식 호흡을 10분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루에 2번씩 손을 높이 들어 가슴을 확장하는 스트레칭을 추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심하셨지만 2주 후 다시 배웠을 때 가슴이 확 펴진 느낌이에요 라며 밝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수 씨는 그 이후로도 꾸준히 호흡 운동을 실천하며 이제는 가까운 공원 산책도 무리 없이 다니고 계십니다. 폐 건강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실천들로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폐를 해치는 요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폐에 나쁜 영향을 주는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인을 이해하면 우리가 왜 폐를 청소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폐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수천 가지 유해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르와 니코틴은 폐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타르는 폐포를 막아 숨쉬기를 어렵게 하고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폐로 가는 산소 공급을 줄입니다. 흡연을 오래 하면 폐포가 딱딱해져서 탄력이 떨어지고 결국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연입니다. 금연을 시작하고 몇 주가 지나면 폐 속의 점액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기침이 처음엔 더 심해질 수 있지만 이는 폐가 스스로 청소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도라지차와 생강차를 마셔 가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기침할 때 덜 아프고 가래 배출이 쉬워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폐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미세먼지와 각종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호흡할 때 깊숙이 폐포까지 들어가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도로 근처에서 매연과 섞인 초미세먼지는 폐를 딱딱하게 만들어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외출 시 미세먼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세요.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환기를 시켜야 공기가 순환됩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집에 돌아와 바로 세안과 양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따뜻한 도라지차 한 잔을 마시면 목과 폐를 촉촉하게 만들어 유해 물질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폐의 활동성도 떨어집니다. 폐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적고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폐활량이 줄어들어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팔을 크게 벌려 호흡을 깊게 하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복식 호흡을 하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풍선 불기 운동을 통해 폐의 탄력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풍선을 부는 행위 자체가 폐에 힘을 주어 폐포를 확장하고 공기순환을 돕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가슴으로만 얕게 호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얕은 호흡은 폐의 일부만 사용하게 되어 폐 깊숙이 산소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히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슴 호흡이 심해져 공기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죠. 복식 호흡법을 실천하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불룩 나오도록 하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이때 가슴이 아닌 배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 하루 10분씩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습관화됩니다. 또한 가슴을 활짝 펴고 등과 허리를 곧게 펴면 폐가 넓게 확장되어 공기 흡입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폐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폐의 점액을 증가시켜 가래가 쉽게 생기게 합니다. 또한 찬 음식이나 찬 음료를 자주 마시면 폐 점막이 수축되어 가래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따뜻한 음료와 폐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세요. 도라지, 생강, 배 같은 식품은 폐 건강을 돕고 가래를 부드럽게 만들어 배출을 쉽게 합니다. 도라지 생강차를 하루 한 잔씩 마시면 폐 내부를 촉촉하게 유지하여 기침이 줄어듭니다.
또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여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 작은 습관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단순히 호흡 운동이나 음식 관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하세요. 밤새 밀폐된 공간에서는 먼지와 이산화탄소가 쌓여 폐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은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되므로 햇빛이 잘 드는 시간에 환기를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폭식 호흡을 하면 잠들어 있던 폐가 깨어나면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5분씩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팔 벌려 숨쉬기 운동은 흉곽을 확장시켜 폐 깊숙이 공기가 들어오도록 돕습니다. 팔을 옆으로 벌리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팔을 모으면서 내쉬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또한 고양이 자세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네 발로 기어가듯 자세를 잡고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펴며 깊은 호흡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폐를 열어주는 스트레칭은 호흡 근육을 이완시키고 폐활량을 늘려줍니다. 폐 점막이 건조해지면 가래가 끈적해지고 기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나눠 마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나 도라지차, 생강차가 폐를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공기가 건조하므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서 폐를 보호해야 합니다. 폐 건강을 위해 실내 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세먼지나 곰팡이와 같은 유해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세요. 또한 침구류와 커튼도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곳이므로 주 1회 이상 세탁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식물 중에서는 산세베리아나 스파티필름과 같은 공기 정화 식물을 배치하여 실내 공기를 자연스럽게 정화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폐 건강관리와 폐 청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폐는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중요한 장기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관리가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폐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폐는 단순히 숨쉬기를 넘어 삶의 질과 활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숨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매일의 일상이 즐거워집니다. 건강은 나이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큰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채널 장수익길에서는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소개한 방법을 실천해 보신 후 변화가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